한 번에 합격하는 면접 전략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자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면접 질문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본형과 스펙형과 스토리형 접근 방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회사형과 직무형, 이색형 질문에 대해서 특징과 답변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형 질문입니다. 회사형 질문은요, 여러분께서 회사 생활을 하실 때 접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이 질문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에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을 잘하는 건 기본이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펙과 스토리가 정말 뛰어난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가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하지 못했거든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질문.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을 때 만났던 분인데요. 이분 스스로도 자신이 답을 못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답을 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봤더니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하고 같이 면접을 보았는데 답변이 다르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해도 본인보다는 옆에 지원자들이 훨씬 더 기업 분석도 잘했고 그 기업에 대해서 애정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회사형 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정말 훌륭한 지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난관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업계 시장 조사는 필수일 텐데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국내 2, 3위예요. 그렇다면 어떤 회사랑 벤치마킹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국내 1위 회사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국내 1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다른 나라의 글로벌 기업 1위 회사랑 같이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국내 1위일 때 국내 2, 3위 회사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사를 같이 놓고 비교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글로벌 1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트렌드를 이끄는 기업,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 1위 기업에서도 주목하는 새로운 기업, 이러한 기업, 유니콘 기업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기업이 잘 모르는 회사를 언급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하실 때도 그 회사의 입장, 위치에 따라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고려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형 질문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사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또 부당한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질문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상황을 제시한 것이 아니죠. 이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갈등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추천 답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중간에 보면 제가 평탄한 길에서는 사이클 선수의 실력을 알 수 없다라는 문장을 2줄 정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요, 면접관의 소통 방식을 보시면서 넣을지 뺄지를 좀 참고해 주세요. 실제 면접을 볼 때도요, 공기를 느끼셔야 되는데요. 면접관께서 여러분들이 비유를 하는 걸 참 적절한 비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시간도 없는데 라는 느낌이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냐면 1분 자기소개를 요청할 때 좀 짧게 해달라라는 것을 제시하셨다면 특히 더 이런 식의 군더더기는 좀 빼시는 걸 권합니다. 자, 우리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이럴 때는 좀 짧게 다른 은행은 이렇고 우리 은행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처럼 여러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걸 권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회사가 자동차 외에 다른 산업에 진출한다면 이런 경우에는요, 다른 산업의 아이디어를 여러분께서 내셔야 되는데 그때 뭔가 근거가 있어야겠죠. 자, 이 지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 자전거 시장을 추천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우리 회사의 자동차 시장 고객 타겟과 그리고 전기 자전거 시장의 고객의 타겟이 겹친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식의 이야기, 자신만의 논리를, 아이디어를 말할 때도요, 단순히 창의적인 것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장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 근거까지 말했을 때 훨씬 논리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직무형 질문인데요. 예시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특히 이 직무를 왜 선택했나? 선택하고 지원한 이유, 직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직무에서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또 제시하고 상황 면접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부분이나 아랫부분 이런 것을 잘 답변하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회사 홈페이지는 기본인데요. 이렇게 회사 홈페이지만 들어가시게 되면 차별화된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권하는 것은 인터뷰 기사입니다. 여러분이 마케팅을 지원하시거나 생산관리를 지원하시거나 해당 직무가 있으면 그 직무명과 인터뷰를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양한 선배들의 목소리를 모으셔서 여러분만의 또 입장으로 말씀을 해보시는 거 중요하겠죠. 이외에도 실제로 선배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만의 어떤 상황이 난처하고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질문하실 수 있고 그것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선배를 만나는 것을 가장 많이 권합니다. 자,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많이들 고민하시는데요. 이거 역시 1분 자기소개랑 비슷하고요. 또 직무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 저는 공학인재인데 특히 융합형 공학인재이기 때문입니다.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딱 먼저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융합형 공학인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없이요. 당신을 왜 뽑아야 됩니까? 라는 말에 요즘 전자제품들은 성능이나 품질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동문서답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배경 설명을 먼저 하지 마시고 물어본 말에 대해서 답변부터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홍보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에 관련 전공은 뭘 했고 뭐는 어땠고 계속 나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런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연애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2년 동안 200통가량의 편지를 써봤다. 뭔가를 꾸준히 했던 자신만의 경험, 이런 경험들은요, 특별하게 인턴을 했거나 공모전을 한 것이 아닌데도요, 면접관의 호기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꾸준히 했던 경험, 주변에서 왜 이런 거를 하냐고 얘기했던 게 있다면 오히려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답변 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이 필수겠죠. 자, DM 자료를 발송할 때 스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보통의 DM 자료는 잘 열어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고객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열어볼 테니까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컨텐츠로 만들겠다 정도는 누구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이 답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요, 역시 사례를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지원자는 자동차 정비 시 꼭 필요한 상식을 넣겠습니다.처럼 우리가 어떤 고객층을 갖고 있고 그 고객층이 어떤 컨텐츠에 관심이 있을지를 조사해서 또 고민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넣었을 때 훨씬 답변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색형 질문입니다. 이색형 질문 유형은요, 지금처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사람이 케이크를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수긍하려고 한다면 이 하나의 케이크를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때 수긍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케이크를 나눠야지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먼저 이 케이크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사람이 골라가면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케이크를 나누고 고르는 것은 두 번째 사람, 옆에 있는 분이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애초에 공평하게 가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런 식의 질문. 여러분, 이런 질문은 사실 쉽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색형 질문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 창의적이고 순발력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게 하나도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좀 평범한 지원자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범한 지원자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요? 그렇죠. 성실함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색형 퍼즐 면접 질문이 나올 때 이것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퍼즐 문제가 나오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후지산을 어떻게 옮길까? 이것이 질문입니까? 이런 식으로 퍼즐 면접만, 퍼즐 질문만 모아서 답변의 방향을 제시한 그런 책도 있습니다. 몇 개를 읽어보시고 방향을 잡으시면요.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답변하는 노하우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